문성화입니다. 지나가던 문과생입니다. 얼마 전에 사건이 하나 터졌죠. 지난 주말 대전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대전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데 오늘은 이거랑 엮어서 야부리 좀 털어봅시다. 바로 정부의 공영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영사업의 한계성의 핵심을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판교 화재 사태 당시 정부와 여야가 한 목소리로 카카오를 질책했던 서버 백업 기능을 정작 본인들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사달이 터졌으니까요. 물론 민주당의 예산 탈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애초에 문재인의 72조 플렉스 때문에 항상 예산 부족으로 허덕대던 윤석열 정부였고 그 예산안에서 서버 같은 인프라 투자는 후순위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정부 사업 공영기업의 근본적인 문제, 사업 목적과 사업 주체의 이해관계 불일치, 그리고 여론의 감시라는 허구성의 단면을 논하기에 적당한 떡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공공기관은 왜 항상 비효율적이고 그 비효율은 왜 치명적인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국가 어쩌고 하는 공공기관, 공공사업에 대해 신뢰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국가근대화의 역사가 중앙의 주도로 이루어진 덕일 텐데 그래서인지 무슨 인프라 민영화 이야기만 나오면 개거품 무는 사람들이 보수당 지지층에서도 한무더기인 것이 현실입니다. 공영은 선이고 민영은 악이라는 종교적 논리가 팽배하죠. 사실 공영화의 장점을 역설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그것이 비효율을 갖는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효율이라는 것을 단순히 손실 정도로 얕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민영화의 결과 소비자 비용 부담이 폭증하는 것을 무슨 마늘 처먹은 흡혈귀 마냥 개거품 물고 지랄 틀더라고요. 효율 비효율은 손익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사업의 영속성의 개념입니다. 그 사업의 이익이란 그 사업의 목적과 사업 운영 주체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뜻이거든요. 비효율이란 중이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회사 사정은 모르겠고 골프나 치러 다니는 조소기업 사장 같은 꼬락선이죠. 사업을 이런 식으로 굴린다면 손실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 얼마 못 가 망해요. 손실을 채워주면 그보다 더 큰 손실이 터지는 구조니까요. 이래서 소비자 단가 싸랍시고 공영이 최고라며 룰루라라 하고 자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에 문제 터지면 아예 그 사업 전체가 망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일만 빵빵 터뜨리고 있어요. 공영사업이 이런 시한폭탄이 되어버리는 것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정부의 목적은 효율적인 인프라 건설이 아니라 정권 재창출이니까요. 정부의 모든 수단은 권력으로 운용되는지라 아무리 고상한 뜻이 있어도 정권을 잃으면 그걸 추구할 모든 수단을 박탈당합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를 손 놓고 바라봐야 했던 패배자 국민의 힘처럼요. 우리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민의 감시와 질책을 주장합니다만 이것도 부작용이 큽니다. 공영 서비스가 품질 중심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죠. 관심이 많이 쏠리는 만큼 그것으로 끌 정치적 어그로도 커지고 이게 지독한 인비와 핀피로 연결됩니다. KTX 호남선 5성분기 가다서다 하는 가격정착 KTX 개택시가 딱 이 케이스죠. 이런 소모성 민원과 인비, 핀피가 야기하는 비효율 때문에 국민의 감시라는 보완책은 사실 빛 좋은 개살구 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가 관철되려면 엄청난 규모의 여론 형성이 필요한데 규모가 큰 여론이라고 다 옳은 소리가 아니에요. 이러니까 여론의 질타란 기대와 달리 그냥 쓸모없는 시험이질이 되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공영사업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은둔자의 길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공기업 공공기관이 공론화, 이슈화에 크게 민감한 이유죠. 좋든 나쁘든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되면 시험이질도 같이 따라오고 이 시험이질 때문에 사업 효율이 악화되는 역효과가 더 지배적이거든요. 그런데 또 은둔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관심 속에 잊혀지다가 결국 이번 같은 사고가 터지겠죠. 이게 레알 죽음의 이지선다 아닙니까? 이래서 공영사업은 어느 정도 한계성을 드러낼 때 적절히 그 사업 주체를 독립시켜 기업화시키곤 합니다. 이게 공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완전한 민영화까지 여러 단계로 진행되죠. 하지만 이게 필요할 정도가 되었을 때는 이미 사업 구조의 낙후가 한참 진행된 후인지라 뼈아픈 구조조정을 수반하게 됩니다. 민영화의 소비자 비용 부담 증가 현상이란 이 구조조정의 결과이죠. 공영기업의 비효율과 모순이 쌓아놓은 폭탄을 제거하는 비용은 결국 민영화 이후에 사업 주체에게 전가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민영화의 폐해라 말하며 아주 단순하게 민영화를 악이라 단정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집은 더 많은 폭탄을 쌓아올리고 그것이 훗날의 민영화의 시대에 고스란히 현실로 돌아오죠. 이게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공영화 신봉자들의 자기예언적 파괴 행위라 하겠습니다. 너 지금부터 범인해라. 민간기업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이익을 얻습니다. 이해관계와 사업의 목적이 일치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굴러가고 발전한들 정부가 얻는 이익이 없어요. 사업은 영속적인데 정부 요인은 끼케야 5년 후에 갈 사람들이니까요. 오히려 사업 투자 비용으로 트집 잡혀 쫑꾸나 안 처먹으면 다행이죠.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공영 시스템의 시한폭탄들이 무더기로 남아있습니다. 각 도시의 도시철도 버스역의 운송의 적자 규모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 상태입니다. 이게 단순히 손실보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 시스템의 노후, 낙후, 후퇴를 뜻한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은 운임 상승 같은 단편적인 이유로 민영화, 합리화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반역자라는 낙인을 찍고 있죠. 사람들은 불안정한 성공보다는 확실한 실패를 선호합니다.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사회적 열성 유전의 종착점이 바로 대전 데이터센터 화재라고 봅니다. 비대해진 공영사업 공공기관의 나태와 방종 그리고 기만을 당장의 안락함으로 선호하는 국민 정서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낙후된 인프라가 파열하며 발생하는 사건은 언제든 2번, 3번 발생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마저 지나가 보겠습니다.